2017년 캠핑장에서 동호회원 사망, 2018년 캠핑장에서 부부 사망, 2019년 캠핑장에서 40대 남녀 사망.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어요. 캠핑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캠핑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캠핑장 안전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거는 출처는 소방청이고요. 그리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전국 캠핑장 등에서 14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재 원인으로는 정기적 요인이 30%, 숯불 등 불시 관리 소홀이 18%, 담배꽁초가 11%, 기계적 요인 9%, 과열 가부와 5%, 그리고 기타 부주의가 22%인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 2명, 그리고 부상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매년 일어나는 사고인데 또 소방청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사고를 보면 총 195건 중에 30.8%인 60건이 난방기관 치사 이용 등으로 발생한 중도 화상사고였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게 캠핑과 관련한 사고인데요. 올해도 아마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매년 뉴스 기사를 봐요. 특히나 겨울 시즌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사실 요즘에 저도 난로가 없으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춥기 때문에 대부분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난방기구를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구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난방기기 관련 사고 중에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환기가 되지 않는 안에서 사용을 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고 정말 자칫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벤틸레이션 창을 열어놓거나 환기구멍을 한 뼘에서 2뼘 정도만 열어두셔도 이 사고들은 웬만하면은 거의 다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고 제 댓글에 또한 그런 댓글도 가끔 달려요. 화로대 텐트 안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댓글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일산화중독 사고는 정말 웬만하면은 환기구멍만 열어두시면은 대부분은 다 예방이 가능한 사고예요. 또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근데 따뜻하기 위해서 난로를 사용을 하는 건데 문을 열면 춥지 않냐? 여러분, 한 뼘에서 2뼘 정도의 환기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온도 차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바닥 공사가 된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 경험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환기창은 문 하나를 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을 적어도 한 뼘에서 2뼘 정도 문을 열어두신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텐트들은 벤틸레이션 창이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창을 꼭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제 화재 관련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난로가 결국에는 가장 편한 등유난로를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등유난로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KC 인증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화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텐트와 난로를 너무 가깝게 두지 마세요. 특히나 작은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저는 작은 텐트에서는 등유 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텐트와 난로 간격이 너무 좁아버리면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주시고요. 또한 화로대나 숯은 절대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 댓글에 화로대 리뷰하면은 그런 댓글들 항상 한두 개씩은 달려요. 텐트 안에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정말로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화기 종류 화로대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아이 있으신 분들은 화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꼭 난로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가드 같은 게 있어요. 난로 가드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사용을 해주시고, 성인이신 분들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 아시는 분 중에는 술을 많이 먹고 화목난로가 의자인 줄 알고 그 뜨거운 화목난로에 앉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사고도 생각보다는 은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화목난로나 등유난로, 기타 전기난로 등 화상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니터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분들은 등유난로나 화목난로보다는 페니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겨울 되면 굉장히 건조한데 정해진 위치에서만 화로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진짜 건조해서 나뭇잎 같은 경우 진짜 불통 하나만 살짝 튀면은 바로 불이 붙는데, 캠핑장은 웬만하면 팥에서 위에서 불을 피기 때문에 불이 웬만하면 옮겨 붙거나 할 일은 없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 나무 옆이나 이런 데서 화로대를 사용하시다가 불이 나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주시고, 또한 제가 아까 통계 자료 보다가 놀랐던 건 뭐냐면 담배꽁초로 인한 사고가 11%나 된다는 거였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정말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조심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안전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캠핑장은 600W 제한이에요. 그래서 그 600W에 맞춰서 대부분 전기 공사를 해놓는데, 600W를 넘게 사용을 하면은 전원이 나가버리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높게 설정해 놓은 캠핑장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600W 제한이고요. 전기가 나가면은 내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캠핑장 전체가 전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0W, 2000W짜리 전기난로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전기 세팅을 높게 잡아놓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과열이 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주시고, 또한 텐트 중에서는 방염 텐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단 같은 경우는 불이 잘 붙는데, 그런 방염 원단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더라도 불이 번지지 않는 그런 방염 원단이 적용된 텐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장박에서 특히나 텐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 캠핑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텐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장박하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폴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캠핑에서는 팩을 잘 박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이라인도 잘 설치를 해주시고, 화기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텐트가 무너지면은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면은 텐트가 무너지는데, 내가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텐트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주시고, 또한 겨울 캠핑 같은 경우는 장박의 경우에는 가이라인을 많이 땅에 박아 놓거든요, 내려서. 근데 그 스트링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걸려서 넘어지면은 다행인데, 내 화기 근처에서 넘어져 버리면은 그게 바로 또 화상과 이어지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스트링 표시를 해주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또 팔아요. 반짝반짝 거리거나 아니면은 땅바닥에 놓으면은 위에 줄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캠핑 관련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대부분은 다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캠핑을 오래 하신 분이든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든 조금만 조심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되게 안전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캠핑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항상 주의해 주시고 저 또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